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백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태 크로키와 한손 크로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빗으로 형태를 잡는 빗 크로키와 인체를 도형화시키는 도형 크로키를 알려드리고자 해요. 먼저 빗 크로키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림을 같이 작업하시던 작가님이 빗을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빗 공부 어떻게 하신 건가요? 하고 물어봐서 알게 된 크로키 방식인데요. 재미도 있고 그림의 분위기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빛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께도 추천드려요. 빛 크로키를 하기 위한 자료를 찾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빛과 어둠의 경계가 모호한 그림은 되도록이면 피해주세요. 만약 그런 자료를 찾기 어렵다 하시면 직접 사진에 대비감을 줘서 그걸 보고 연습하셔도 좋아요. 색조 보정에 들어가서 밝기 대비를 클릭해 거기서 대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짜잔! 대비감 있는 사진이 되었죠? 그럼 공부할 이미지를 한번 들고 와 볼까요? 저희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연습을 먼저 해보고 실전으로 들어갈 거예요. 빛 크로키를 시작하기 전 이미지 위에 빨간 펜으로 빛과 어둠의 경계를 찾아주는 연습을 해보고 그 후에 크로키를 그리시면 훨씬 더 빛을 잡기 편하실 거예요. 보이는 것과 같이 딱 나눠지는 지점을 잡아서 분류해줍니다. 이렇게 경계선을 나누기 위해선 찾은 자료의 이미지가 빛이 확실한 것이 좋겠죠? 그렇기에 빛 크로키는 좋은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해요. 대비감이 적은 이미지에서 경계선을 찾기란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분류해 보았으면 이번엔 크로키에도 같이 적용시켜 볼 거예요. 이미지 위에선 크게 분류만 해준 느낌이라면 크로키를 그릴 땐 그 경계선을 잡아주면서 디테일도 찾아줍니다. 레이어 배경색이 흰색이면 검은색으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흰색 펜을 사용할 건데요. 손그림으로 그리시는 분들은 검은색 조깅 위에 흰색 잉크로 된 펜을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저희는 어두운 부분 빼고 빛이 들어오는 부분만 그려서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줄 거예요. 빛과 어둠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최대한 걸러주면서 봤을 때 빛을 확실히 받았구나 하는 부분을 메인으로 그려줍니다. 빛이 들어오는 부분과 그림자의 경계선이 모호하게 그리면 완성작을 봤을 때 인물의 실루엣이 이상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걸 최대한 방지하고자 계속 빛, 어둠 이분법으로 나눠서 그려줍니다. 저는 빛 크로키를 할 때 시간을 재지 않아요. 빨리 완성하는 것보단 다른 그림에서도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 늦더라도 천천히 이 그림을 최대한 파악해주면서 그려줍니다. 처음에는 대비가 확실한 그림으로 시작하시고 경계선 나누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으신 분들은 자연광에서 찍은 사진도 그려보면서 다양한 사진에 도전해보세요. 대신 빛이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는 사진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도형화 크로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형화를 시키는 건 드로잉에 가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인체를 도형화시켜서 인물의 동작, 흐름에 포인트를 두고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설명드린 형태 크로키와 어떤 차이가 있나 싶으실 수 있는데 형태 크로키는 러프하게 그리는 반면 도형 크로키는 더 세부적으로 도형화시켜준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형 크로키는 더 생각할 부분이 많아지지만 대신 형태력을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료 사진을 하나 볼까요? 저는 도형화 크로키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얼굴과 몸통 그리고 골반을 도형화 시켜줘요. 그럼 먼저 머리를 보면서 어느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가를 봐줍니다. 이 그림에서는 완전히 측면을 보고 있죠? 그려보기 전 방향에 맞춰 머리 크기 모양의 박스를 하나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얼굴의 축을 잡아주는 십자가를 추가해주시고 머리 뼈대 모양에 맞춰 박스를 깎아줄 겁니다. 이때 어떤 모양으로 깎아줘야 하는가 하시면 머리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료를 보시면 측면의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자신의 뒤통수를 한번 쓸어보시면 둥근 뒤통수가 잡히고 그 뒤로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후 목이 나오죠. 여기서 포인트는 쑥 들어간 부분이 둥글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측면의 모양을 간단히 두 개의 동그라미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로로 된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세로로 된 동그라미 하나. 세로로 된 것은 저희의 얼굴 옆모습입니다.
여기서 근육과 살을 붙인 얼굴의 모습을 간단하게 도형화시키면 이런 느낌으로 바뀝니다. 이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다면 더 단순화시킨 구 모양으로 얼굴을 잡고 크로키해도 좋아요. 그렇게 목 밑으로 내려오면 몸통과 만나겠죠? 여기서 중요하게 봐줄 것은 어깨 각도입니다. 먼저 어깨 각도를 확인해 주시고 그에 맞춰 선을 그어주세요. 이 선이 몸통의 각도를 잡는 기준선이 될 겁니다. 그 후 쭉 기준선에 맞춰 박스를 그려줍니다. 그 후 저희는 가슴, 허리, 골반 이렇게 3등분을 시켜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박스가 아니기 때문에 몸통이 일자로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림에서도 보시면 몸의 실루엣이 곡선을 이루고 있죠? 그렇기에 등분을 나눠주어 라인에 맞춰줄 것입니다. 그럼 3등분할 선을 긋기 전 가슴 밑부분의 각도와 골반의 각도를 찾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꺾일 거예요. 그것에 맞춰 박스의 형태를 깎아줍니다. 그 후 골반은 실제 뼈를 보면 아기 기저귀 같이 생겼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삼각 반스 모양으로 도형화 시켜줄 거예요. 골반선 밑에 기저귀를 채워주시고요. 그 밑으론 간략화된 다리를 그려줍니다. 여기서 관절이 꺾이는 부분을 나눈 것이 보이나요? 팔 다리는 도형화를 생략하지만 관절 부분을 나눠준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가볍게 자료의 동선과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한다는 생각으로 크로키 하시면 됩니다. 도형 크로키 방법은 천천히 공들여서 그린다기보다는 짧고 가볍게 여러 장 그리는 게 더 도움될 거예요. 마무리로 다양한 액팅의 도형 크로키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럼 안녕!